때는 조선 후기, 가을 석양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강 나루터는 하루 종일 오가던 나그네와 보찜장수들의 소란이 잦아들며 서서히 밤의 정적에 잠겨들고 있었지요. 강물은 붉은 노을빛을 머금어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갓 흘러나온 쇳물처럼 섬뜩할 정도로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 나루터는 영남과 호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낮 동안에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들,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끄는 상인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 버드나무가 늘어선 곳에 제법 규모가 큰 주막이 한 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월영주막이라 쓰인 낡은 목간판이 서늘한 강바람에 끼익,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한 선비가 느릿한 걸음으로 나루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되어 보였고 얼굴은 오랜 병치레를 한 사람처럼 창백했으며 걸음걸이에는 기운이 전혀 없었지요. 그의 품에는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는데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장, 혹 하룻밤 편히 묵어갈 만한 곳이 있겠소? 선비가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뱃사공에게 묻자 노인이 턱짓으로 주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월영주막이 이 근방에서는 가장 크고 깨끗할게요. 워낙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맛도 좋다고들 합디다. 선비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었을까. 둥근 얼굴에 몸매가 풍만하고 눈가에는 곁에 어린 웃음기가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치마끈을 가슴께까지 바짝 올려매어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먼 길 오시느라 퍽 고단하셨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럽고 감미로웠습니다. 방이 있소. 되도록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부탁하오. 내가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선비, 한성주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요. 아, 그러시군요. 염려 마십시오, 나리. 제가 이 주막에서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모, 매화가 앞장서서 삐걱거리는 마루를 걸어가는데 그때 주방 쪽에서 덩치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은 되어 보였고 얼굴에 길게 난 흉터 때문에 인상이 몹시 험상궂었지요. 이분이 오늘 저희 주막에 묵으실 손님이시라네. 이쪽은 저희 주막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행랑아범 천갑이라 하오. 매화가 말하자 사내가 선비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청갑이라고 하오. 주막 일을 돕고 있지. 선비는 자신을 한성준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매화는 그를 주막의 가장 구석진 강이 내다보이는 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하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주칠 일도 없어 아주 편안하실 겁니다. 혹시 정말로 귀한 물건이라 마음이 쓰이신다면 저희 주막의 다락 보관함에 맡겨주셔도 됩니다.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화의 말에 한성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사실 귀한 물건이 하나 있긴 하오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내 몸처럼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같소.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주막은 개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손님의 물건을 분실한 적이 없답니다. 밤에는 아까 보신 행랑아범이 눈에 불을 켜고 보관함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매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겠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녁상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매화가 나가자 한성준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물이 보였는데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풀자 잘 마른 오동나무 상자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부드러운 한지로 여러 겹곱게 싼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한지를 벗겨내자 마침내 신비로운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천하의 명품으로 알려진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이었답니다. 후. 이번에도 틀림없이 성공해야 할 텐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복도에서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서둘러 청자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정갈한 반찬들과 함께 잘 익은 막걸리 한 병을 상에 올렸지요. 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보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매화가 다시 한번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한성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주모의 말대로 맡기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소. 일이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구려.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보관증까지 써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매화가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난초향이 한성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한성준은 한 번 더 망설이다가 마침내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요. 어머나, 가보라니요? 혹시 무슨 귀한 옥이나 비단 같은 것인가요? 매화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요. 한성준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단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정성스럽게 쌓인 것을 보니 정말로 귀한 물건인 듯했지요. 마침내 마지막 한지를 벗기자 청록빛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촛불 아래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매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청자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이게 설마 그 유명한 고려청자인가요? 그렇소. 상가문학문 매병이라고 하오. 우리 집안이 고려 시대부터 대대로 물려받아온 것이지. 한성준이 청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청자의 표면에는 학 두 마리가 구름 사이를 우아하게 나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평생 이런 귀한 물건은 처음 봅니다. 매화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나리. 이처럼 귀한 물건을 그냥 방 안에 두시면 필시 위험할 것입니다. 요즘 도둑들이 그리 많다던데. 물론 저희 주막이야 안전하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걱정이요. 하지만 이런 시골 주막에 물건을 맡긴다는 것이 아이고, 나리. 저희를 믿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막은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답니다. 게다가 보관증까지 똑똑히 써드리고 있으니 행여나 분실되더라도 저희가 전부 책임을 지지요. 매화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귀한 것을 맡기는 것이. 저희가 어찌 그냥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저희 주막에 묵기로 하셨으니 이미 인연이 닿은 게지요. 게다가 보관증을 써드릴 텐데 걱정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매화의 끈질긴 설득에 한성준은 깊이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행랑아범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오.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결정하겠소. 매화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천갑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천갑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나리께서 귀한 물건을 맡기실까 생각 중이시라네. 자네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 잘 말씀드려보게. 천갑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리, 제가 이 주막에서 10년째 물건 보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지요.
보관증을 쓰고 제 도장까지 찍어드리면 나중에 찾으실 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한성준이 청자를 보여주자 천갑의 눈이 순간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차분하게 말했지요.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로군요. 고려 청자 아닙니까? 그렇소. 잘 아는구려. 제가 젊었을 때 골동품상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압니다. 이 정도 물건이면 아마 문전옥답 수십 맞이기로도 못 살 겁니다. 천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물건이니 더욱 조심해야지요. 나리, 저희 다락 보관함은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자물쇠도 노쇠로 된 것을 2개나 채웁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한성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맡기겠소. 대신 보관증은 확실하게 써주시오. 물론입니다.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갑이 종이와 붓, 벼루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금일 한성준 나리께서 맡기신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 한 점을. 나리, 혹시 이 청자에 특별한 표시나 흠집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확인하기 쉽도록 말입니다. 밑바닥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있소. 아주 미세해서 자세히 보아야만 보일 거요. 네, 그럼 그것도 적겠습니다. 밑면에 미세한 금 있음. 본 주막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약정하며 나리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함. 이리 쓰면 되겠습니까? 좋소. 천갑이 자신의 도장까지 꾹 찍은 보관증을 건네주자 한성준은 그것을 꼼꼼히 읽어본 후 풍깁숙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청자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매화와 천갑은 청자를 다시 정성스럽게 싸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성준도 불안한 듯 그 뒤를 따라 올라갔지요. 과연 그들의 말대로 두꺼운 참나무 보관함이 있었고 천갑이 청자를 그 안에 넣은 후 노쇠 자물쇠를 2개나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매화가 열쇠 2개를 받아 자신의 고쟁이끈에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리. 내일 아침 찾으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한성준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매화와 천갑은 안방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2 사람은 부부 사이였지요. 매화가 천갑의 무릎에 기대어 앉자 천갑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매화야, 그 청자 봤지? 내 평생 그런 물건은 처음 봤어. 저것만 있으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주막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윤기 나는 빛깔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 여보,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탕 해봅시다. 저 청자 하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관증을 써주지 않았나. 게다가 저 양반이 내일 아침 당장 찾으러 올 텐데 무슨 수로. 천갑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매화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요? 작년에 그 비단 장수 영감 기억 안 나요? 그때도 보관증을 써줬지만 결국 우리가 비단을 전부 가졌잖아요. 아, 그때 그 영감. 보관증을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지. 하. 그래요. 보관증만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보관증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지요. 매화가 천갑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약재상도, 그 전전의 옥장수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언제 실패한 적 있냐고요? 그건 그렇지만 이번엔 좀 달라 보여. 저 선비, 병약해 보이긴 해도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에이, 당신도 참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어디 큰일을 하겠어요?
병약해 보이는 선비 하나 못 당하려고. 게다가 나한테 단단히 반한 것 같던데. 아까 내가 들어갔을 때 눈빛 봤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너무 대담하게 굴다가는. 걱정 일랑 붙들어 매세요. 내가 한두 번 해보는 일도 아니고. 매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저작거리 투전판으로 가세요. 오늘은 거기서 밤을 꼬박 새워야 해요. 못하러 굳이 투전판. 생각 좀 해봐요. 저 선비가 얼마나 경계심이 강한지 봤잖아요. 당신 같은 덩치 큰 사내가 주막에 떡 버티고 있다는 걸 알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술상을 들고 저 양반방에 찾아가서 행랑아범은 투전판에 가서 새벽까지 안 온다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안심하고 마음을 열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일을 진행하죠.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매화는 머리가 좋아. 천갑이 매화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하자 매화가 그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일이 먼저예요. 자, 어서 가보세요. 이 일만 잘 끝나면 밤새도록 해드릴게. 매화가 교태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적당히 놀다 올게. 천갑이 곰방대를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매화는 문틈으로 그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지요. 자, 이제 시작이구나. 저 어리숙한 선비님, 오늘 밤 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게 해주겠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 정성껏 몸단장을 시작했지요. 향기로운 쌀겨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던 노란 명주 저고리와 붉은 비단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특별한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오미자주와 정갈한 안주, 그리고 은밀하게 정력에 좋다는 약재를 넣은 약주까지 챙겼지요. 술상을 들고 한성준의 방문 앞에 선 매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나리, 주무시고 계신지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주모 매화이옵니다. 나리께서 잠 못 이루실 것 같아 술상을 조금 준비해왔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잠이 덜 깬 듯한 한성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리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시오? 그러던 그는 곱게 단장한 매화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 나리. 이리 문간에 세워두실 거예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면 안 될까요? 그게. 밤이 늦어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은. 에이, 나리도 참, 저는 이 주막의 주인이요. 나리는 손님이시잖아요. 손님 시중 드는 것이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세요? 매화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성준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지요. 주모,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소. 혹시라도 행랑아범이라도 알게 되면 어쩐단 말이. 깔깔깔. 아이고, 나리. 그 사람 걱정은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지금쯤 저작거리 투전판에서 밤새는 줄도 모르고 한창일 거예요. 도박이란 게 한 번 붙으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새벽까지는 절대 안 돌아올 겁니다. 매화가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리, 혹시 저희 사이를 오해하신 건 아니지요? 행랑아범 말이어요. 저희는 그냥 동업자 관계일 뿐 다른 사이는 아니랍니다. 그렇구려. 한성준이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자 매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 한 잔 받으세요. 이건 제가 특별히 담근 오미자주예요. 여독을 푸는데 아주 좋답니다. 고맙소만, 나는 술을 잘 못하오.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게다가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요. 특별한 날이라니. 후후,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지요. 이렇게 멋진 나리를 모시게 되었으니. 매화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모습에
한성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럼 한 잔만 받겠소. 술이 몇 잔 오가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화는 교묘하게 한성준의 잔을 계속 채웠고 자신은 마시는 척만 했지요. 나리. 사실 저는 나리를 처음 뵙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매화가 슬며시 한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지요. 저를 주모라 부르지 마시고 매화라고 불러주세요. 제발요. 매화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술기운이 오른 한성준의 정신은 점점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네, 나리. 매화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 정말 외로워요. 나리께서 내일 떠나시면 저는 또 혼자가 되겠지요. 그 말에 한성준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매화를 끌어안았고 매화도 그의 품에 안겼지요. 나리. 불을 꺼도 될까요? 한성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매화가 호롱불을 껐고 방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화는 한성준의 옷을 벗기면서도 손끝으로는 계속 그의 품속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은밀하게 보관증이 있을 만한 주머니를 찾고 있었지요. 한편 한성준 역시 매화를 받아주면서 그녀의 허리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고쟁이끈에 매달려 있을 열쇠였지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동안 각자의 손은 목적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마침내 매화의 손가락이 한성준의 속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사에 몰두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 종이를 빼내 자신의 치마 밑에 재빨리 숨겼지요. 거의 동시에 한성준도 매화의 고쟁이끈에서 짤랑거리는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몰래 열쇠를 손에 쥐고 빼내는데 성공했지요. 첫 번째 운우가 끝나자 한성준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잠깐. 변소에 좀 다녀와야겠소. 어머, 나리. 갑자기 변소라니요. 소첩을 이리 혼자 두지 마시어요. 금방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성준이 옷을 대충 걸치고 나가자 매화는 재빨리 훔친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보관증이라 쓰인 글자를 확인한 그녀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밖으로 나온 한성준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밀랍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훔친 열쇠를 밀랍에 꾹 눌러 본을 떴지요. 좋아. 완벽해.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훔쳤던 열쇠를 매화가 벗어둔 옷의 고쟁이끈에 다시 몰래 매달아 놓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매화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리, 이제 가봐야겠어요. 곧 날이 밝을 테니. 행랑아범이 돌아오기 전에 가봐야지요. 오늘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나리. 매화가 수줍게 웃으며 옷을 입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성준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가짜 보관증을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가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렇습니다. 한성준이 품에 넣어둔 보관증은 천갑이 써준 진짜가 아니라 미리 베껴서 준비해둔 가짜였던 것입니다. 매화는 부엌으로 가 훔친 보관증을 아궁이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같은 시각 한성준은 마을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밀랍으로 뜬 본을 대장장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본대로 열쇠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아주 급한 일이니 지금 당장 만들어 주시오. 삭은 두둑이 치르겠소. 새로 만든 열쇠를 받은 한성준은 주막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제한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상자 안의 청자를 꺼냈지요. 그는 청자를 품에 안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곳에 그것을 던져버렸지요. 퐁당 소리를 내며 청자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한성준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청자는 정교하게 만든 가짜였고 그의 계획은 가짜 청자를 맡긴 후 보관증을 가지고 주막 주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진짜 보관증을 들고 청자를 찾으러 가볼까? 청자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해할 저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는구나.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품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보관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관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관증이 어디로 갔지? 분명히 여기에. 그 순간 한성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매화와의 정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계집이 내 가짜 보관증뿐만 아니라 진짜 보관증까지 훔쳐간 것이란 말인가?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천갑이 투전판에서 돌아왔습니다. 매화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지요. 일은 잘 되었어. 당연하죠. 보관증은 이미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이제 저 선비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가 없지요. 잘했어. 그럼 이제 청자만 팔면 되겠군.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화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보관함을 열었는데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야. 청자가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여기에 넣어뒀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계시오. 떠나기 전에 잠시 뵐 일이 있소. 한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매화와 천갑은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자 한성준이 태연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간밤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떠나기 전에 제가 맡긴 청자가 잘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왔소. 청자를 확인하시겠다고요? 그럼 먼저 보관증부터 보여주셔야지요. 보관증이라. 아, 그게 이상하구먼. 분명 품에 넣어뒀는데 혹시 어젯밤에 떨어뜨렸나? 보관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신다는 거요? 보관증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소이다. 한성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청자가 잘 있기는 한 거요. 그것만이라도 확인시켜 주시오. 보관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확인시켜 드릴 수 없소. 사실 청자가 없다는 걸 들키면 안 되기에 매화는 냉정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혹시 내 청자를 훔쳐 팔아먹은 것 아니오? 뭐라고? 이놈이 우리를 도둑으로 모는 게냐? 그럼 왜 청자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요? 있기는 있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어젯밤에 몰래 훔쳐간 것 아니에요? 변소 간다고 나갔을 때 사실은 청자 훔치러 간 거지. 내가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게. 그러는 그대는 어젯밤 내 품에서 보관증을 훔쳐간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뭐라고요?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죄는 숨긴 채 상대방의 죄를 들추며 격렬하게 다투었지요. 내가 당장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어. 이 주막이 손님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들의 소굴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천갑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성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주막 안의 기물들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너희 같은 도둑들은 죗값을 받아야 해.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쿡 하는 소리와 함께 천갑이 품에서 꺼낸 칼이 한성준의 배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성준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당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이놈이 이대로 관아에 가면 우리는 끝장이란 말이다. 한성준은 피를 토하며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닥에는 핏물이 흥건했지요. 사람을 죽였어.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고.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돈과 귀중품을 챙겨 도망쳐야 해.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챙겨 주막을 빠져나와 새벽 어스름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며 도망치던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갈수록 길은 험해졌고 두 사람의 사이도 험악해졌지요.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선비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뭐라고? 애초에 청자를 훔치자고 꼬드긴 게 누구인데? 당신이 똑바로 처리했으면 이런 사단이 왜 난단 말이냐? 두 사람은 낭떠러지 근처에서 서로를 탓하며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당신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매화가 있는 힘을 다해 청갑을 밀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청갑은 비틀거리다가 비명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제 홀로 남은 매화는 공포에 떨며 산을 헤맸습니다.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을 때 저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사람이다. 이제 살았구나. 매화가 기뻐하며 달려갔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근을 장악한 산적들이었지요. 매화의 절규는 깊은 산속 어둠에 묻혀버렸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합강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은 강을 건너는 한 양반에게 그 주막의 흉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주인도 없이 버려졌고 선비의 시신은 관아에서 수습해 갔다네. 주모와 행랑아범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행랑아범은 산속 낭떠러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더군. 양반이 물었습니다. 그럼 주모는 어찌 되었어? 그 여인은 몇 달 후 산적들의 소굴에서 실성한 채로 발견되었다네.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하더군. 뱃사공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자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네. 강물 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겠지. 허나 그게 무에 중요한가?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불렀을 뿐이니. 양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로군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 붉은 석양이 다시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합강의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다만 그 물속 깊은 곳에는 인간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피의 이야기가